오늘의 경제 동향 시간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로 내려가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또 코스피 지수는 어제 1690대로 올랐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추희엽 투자정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마지막 방송으로 얘기 들었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요. 지금 주식 동향 어떤지 자세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1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기준으로 배럴당 13센트가 하락한 66.71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엇갈린 경기지표로 인한 미정시 약세 여파로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저녁 발표 예정인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00만 배럴 이상 늘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시 45분 현재 4원 30전이 하락한 1181원 6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원 10전이 상승한 1190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의 상승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영향 등으로 내림세로 돌았으며 낙폭이 다소 커지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0시 56분 현재 10.22포인트가 상승한 1700.2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소비지표 악화 소식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 및 증권사 상품 등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투신 및 연금의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의 유입으로 상승 반전하며 1700포인트를 회복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의료정밀, 섬유의복, 전기가스업종 등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철강, 은행, 운수장비 업종 등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업종은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속에 포스코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수장비 업종은 현대차 및 대우조선해양 등이 강세를 나타내며 업종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0시 56분 현재 2.61포인트가 상승한 514.8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입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마별로는 차스닥 상장 와입으로 인공태양, 윈도우 7 관련주 등이 선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투자증권의 주희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G20 정상회의가 많은 성과와 과제를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위상과 정책 방향, 또 앞으로 전개될 세계 경제 질서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세계 각국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국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G20 정상회의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세계 경제 질서와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도 열렸었는데요. 이 G20 정상회의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 세계 각국 또 경제 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변화들을 먼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성과를 꼽는 것이 이제 네. G20 회담을 정례화시키고 그리고 최고경제협의기구로 협의체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요. 잠시 최고경제협의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질서 변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고경제협의라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가 당면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국제 현안을 이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안을 모색하고 논의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다 서방 선진 7개국 G7이라든가 최근에는 G8이 담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G7과 G8 체제는 지나가고 앞으로 전면에 G20 체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G20 체제라는 것은 사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모든 국제 이렇게 질서에 보면 준거의 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는데요. 예. 과거의 같은 경우에는 개독의 입장을 좀 반영한다 하긴 합니다는 역시 협상의 주체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도출되는 이런 준거의 틀, 글로벌 스탠다드가 대부분 다 선진국의 입장을 좀 반영하거나 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그래서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메리칸 스탠다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앞으로는 개독의 입장을 많이 반영되는 이런 쪽으로 스탠다드가 말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국제 협상의 문제하고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그 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얘기되었던 경제 그 다국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그 국가들이 특히 해외 그 언론들이 기존의 그 기득권을 좀 선진국들이 많이 내놔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그 이렇게 득실을 그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다국화 시대인데요. 이게 경제 다국화 시대에서 기존의 그 중심 국가였던 미국 중심의 팍스니까 체제, 그리고 새로운 중심권으로 오는 중국 중심의 팍스 죄송합니다. 팍스 아메리카 체제와 새로운 그 중심권으로 오는 팍스니까 체제 간의 예. 충돌을 그 빚을 가능성도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예. 이런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과 같은 이러한 그 중재자 역할이 상당히 앞으로 그 다국화 시대를 원만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중재자 역할을 잘할 때는 지금 세계가 2차 세계대전에 준비해온 것이 세계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그 지구촌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활 역할을 잘 될 때는 사실상 그 지구촌 사회가 앞당기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전 세계 이목들이 한국 같은 이런 중재자 국가에 지금 관심이 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의장 국가로서의 어떤 대통령께서도 큰 형님 역할을 하셔야 되겠군요. 네, 예. 의장국의 역할뿐만 아니라 네. 세계 경제 질서를 풀어가는데 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지금 같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이긴 합니다는 네, 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하기가 네. 그냥 맡겨놓으면 어려운 측면도 쉽지 있거든요. 않겠죠. 그래서 그 중간자 입장이 있는 것이 한국과 네. 같은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어떻게 잘 어울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불균형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각종 국제협상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 준비해왔던 소위 인류공유라든가 세계경제 네. 발전이라든가 이런 그 목적을 앞당길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지연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갈림길이 되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상황인 만큼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G20 정상들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뭐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국제적으로 좀 논의가 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출구 전략은 회담의 성과 중에서 우리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된 네. 이런 그 성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담 전에도 윤중원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예. 그 내용 그대로 이번에 G20 그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시기상조다 하는 입장에 공감대를 해서 출구 전략이 추진하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구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특정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가장 경기가 좋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기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출구 전략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하는 출구 전략을 할 때는 이 공조 체제에서 보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구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가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을 실제로 추진할 때는 다른 그 국가들과 공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지 않겠냐를 보고 있고요. 예.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그 정상회담에선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는 이 앞서서 실무급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무급 회담에 윤중현 장관께서 이게 제시했던 소위 시나리오별 단계별 출구 전략.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출구 전략의 추진하기 앞서서 경기 회복의 주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 출구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착시 현상은 먼저 제거해야 된다 하는 문제고 출구 전략을 이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의 이렇게 목적에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기채를 매입해서 장기금을 떠들여서 기업의 설비채를 증대시킨다든가 여기 유동성이 증가한 부분은 단기채를 매도해서 흡수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리버스 오퍼레이션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면 금리를 좀 올리는 네. 금리 인상 문제는 가장 나중에 가져가는 예. 이런 시나리오별 단계별 출구 전략이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입장이 많이 반영된 또 대통령의 말씀이 많이 반영된
이러한 곳이 이번에 G20 회담이 내놓는 출구 전략에 대한 입장이다. 또 네. 이렇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전개될 국제금융시장에도 많은 이제 변화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상춘 위원께서는 어떻게 변화할지 좀 예측을 해주시죠. 금융 현안 중에서는 중심통화 논의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었었는데요. 역시 미국에서 문제고 지금의 중심통화 문제가 미 달러에서 배태된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만큼은 그렇게 논의되진 않았어요. 예. 이런 과정에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 시스템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됐거든요. 거론됐던 내용들 보면 위기의 그 주범이라는 헤지 펀드라든가 헤지 펀드의 본거지인 조세 피난처를 좀 규제한다든가 네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사실상 위기가 발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사의 그 임직원들한테 연봉의 셀러리 캡을 키는 네. 제한하는 이런 쪽에 논의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런 변화를 한번 2월 달에 미국에서 발표했던 금융안정법이랑 같이 합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마켓 플레이어들 구성원에서는 많이 변화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 헤지 펀드에게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전통적인 뭐 시중은행이라든가 상업용 투자은행, 이거 CIB라 그러죠. 네. 이런 것이 이제 주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금융상품은 모르면 안 된다. 시민크가 모르면 가입하지 말아라. 예. 복잡한 파생상품은 이렇게 그동안은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네네. 앞으로 복잡한 파생상품보다는 판매자도 알고 시민크도 알고 고객들도 아는 아주 단순 명료한 이런 그 전통적인 상품이 부각되지 않겠냐를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이 감독권이 강화된다. 예. 아마 우리나라의 관련된 것에서는 발빠르게 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사실 감독이 상당히 강화돼서 여러 측면에서 진짜 국민이라든가 고객을 이렇게 지향하는 쪽으로 예.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현 정부 와서는 이 정책을 추진할 때 현 정부의 공급자, 정책을 공급자 하는 입장보다는 정책의 수요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감독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네. 투명성이 강화되고 투자자들 또 국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앞으로 금융시장에 또 모든 그 인프라가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네. 자, 끝으로 이제 이번 회담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한국의 기회입니다. 네. 이건 뭐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 더 한국의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회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시간은 짧습니다. 내년 한 1년 정도 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효과도 큽니다. 계량적뿐만 아니라 비계량적 요소. 비계량적 요소라는 것은 사실 우리 경제가 뭐 선진화된다든가 한민족이 자긍심을 좀 붙든다든가 예. 또 여러 가지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가 된다든가 이런 계량적 측면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많아서 직간접 효과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러한 것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국제협상과 달리 국격의 대회로서 네네. 국민의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국격의 대회로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테이크업할 수 있는 네.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그 기회로 우리가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부도 이렇게 국민들의 홍보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기회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